안녕하세요. JJ 살롱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에서 소개할 문장은 많은 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소설이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또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음악이 이토록 그를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 같았다. 어떠신가요? 이 카프카의 변신은 사실 많은 대중들이 내용뿐 아니라 비평적으로도 많이 아시는 작품일 텐데요. 그래서 문장을 소개하기도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편한 것 같습니다. 실은 제가 어떤 대중적이지 않은 소설을 가지고 와서 문장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눈먼자들의 도시를 다루지 않고 제가 좋아한 수도원의 비망록을 다루거나 호밀밭의 파수꾼 대신 에스메를 위하여 사랑과 비참함으로를 선택하는 것. 또 보르헤스로 따지면요. 그게 바벨의 도서관이든 그의 또 다른 작품이든 보르헤스라는 작가 자체가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 그 작가를 선택하는 것. 이 자체가 제게는 좀 뭐랄까, 그 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골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나무 숲으로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도 아닌 임금님 귀는 호랑말코라고 속삭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공감의 영역이 좁을 것이다.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낭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내 선택과 취향에는 가짜가 없다. 나는 남의 언어가 아닌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독서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크립트를 쓰고 낭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나 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에 있는 문장을 들고 올 때는요. 매우 기분이 좋아지면서 되게 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고른 문장이 제 자신의 감각의 변화를 보여줄 때, 시각의 변화를 보여줄 때 더 기쁘고 재밌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회차에 카프카를 선택한 뒤 이걸 언제쯤 읽었나 보려고 책을 꺼냈더니요. 2009년도 6월에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뒷장에는 2020년 4월에 또 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변신만 읽었고 2020년도에는 그의 다른 작품으로 확장하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제가 따로 문장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없고요. 2020년도에는 기록한 것이 있어서 읽어보니 아주 전형적인 독서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해 있던 첫 문장에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는 벌레로 변한 상태에서도 직장 걱정을 하고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레고르의 강박.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력으로 변해버린 현실. 어쩌면 이미 노동벌레였던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에 주목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즉 헌신했던 대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들에 대해 반응했더라고요. 특히 저는 아버지가 버린 사과가 그레고르의 등에 박히는 장면보다 모성으로부터 버림받는 문장,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저 문 좀 닫아라, 그렇게 말하는 문장에 반응했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은요, 이 변신만큼은 어디서 비평문 요약서라도 읽은 것인지 제가 알려진 비평에 충실한 독서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존재의 소외, 나라는 존재가 도구화되었을 때의 그 가장 슬프고도 서늘한 감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변신이 떠올랐고요. 이번 회차는 카프카로 가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설이 짧으니까 소설도 워낙에 재밌으니까 이 작품을 다시 한번 읽고 스크립트를 쓰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소설을 가볍게 다시 읽었는데요. 2026년에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장을 고르는 것을 보고 저라는 한 사람의 감각의 변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 읽었던 2020년이라면 그냥 지나치고 말았을 문장이어서 참 한 사람의 독서의 감각이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요. 이것이 또 우리가 고전을 2번, 3번 읽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이토록 그를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 같았다. 이 문장은요, 그레고르가 죽기 전날 여동생이 바이올린을 켜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공포스러워할 것을 알면서도요,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듯 자기 모습을 드러내었던 장면의 문장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이 존재의 형식이나 의미, 그 가치 자체를 상실하고도 인간이기에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 그레고르를 벌레로 만들지 않는 것. 그레고르가 스스로의 존엄을 확인하고자 했던 한 가닥의 가능성.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마지막 인간성에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레고르가 죽기 전 취했던 마지막 행동은요, 생존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저는 카프카가 이 문장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증명하는 마지막 기준을 조용히 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저는 카프카의 이러한 본질적 제시에 깊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카프카 역시 작가 이전의 인간이기에 자신이 그려낸 그레고르라는 인물을 통해 실존의 문제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통과했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역시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마지막 인간성, 인간의 마지막 존엄인 예술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층에서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요. 2026년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부조리나 비인간화, 도구적 인간관 같은 그런 기존의 사유 포인트는요. 사실 제게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이미 인정된, 이미 오래전에 수용해버린 세상의 기본 상태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세계를 통과한 저는 그레고르가 보여준 마지막 인간성의 증거가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토록 유명한 카프카의 변신에서 무엇이 가장 강렬하게 여러분을 건드리셨나요? 오늘의 끝인사도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음악이 이토록 그를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마리 동물이란 말인가. 마치 그리워하던 미지의 양식에 이르는 길이 그에게 나타난 것 같았다.